옥내 탱크 저장소 되겠습니다. 실내의 탱크에다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 기준을 우선 살펴보면 우선 출제 포인트에서 나와 있지만 이 옥내 저장 탱크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부터 봐야 되죠. 우선 단층 건축물에다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다층 아닙니다. 단층 건축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 자,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탱크가 있다고 하면 이 탱크하고 벽하고의 사이가 있을 거고 또 탱크가 두 개라면 탱크 간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호 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둬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점검을 위해서 띄워놓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을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이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지정 수량 40배 이하입니다. 옥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 40배 이하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동일한 탱크 전용실에 옥내 저장 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합계가 지정 수량 40배를 넘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제4석유류 및 동식물 유류 외에 나머지 사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게 만약에 지정상 40배 이하라 하더라도 만약에 2만 리터를 초과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2만 리터까지만 저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류 위험물 중에서도 인하점이 좀 낮은 것은 옥내 탱크 저장소 저장할 때는 좀 2만 리터 이하로 제한하겠다 이 뜻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압력 탱크, 요건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하고 압력 탱크에 대해서는 안전 장치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밸브 없는 통기관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계속 유증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탱크 전용실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두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탱크 전용실 같은 경우에는 벽, 기둥, 바닥, 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바닥의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호는 불연재료를 하는 얘기고, 그리고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붕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지붕 같은 경우는 역시 불연재료, 우리가 쭉 하던 얘기죠. 지붕은 불연재료, 천장을 설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창을 설치한다 그러면 창이나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창이나 출입구 같은 게 유리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망임유리, 위험물 제조 시설은 거의 다 뭐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망임유리 사용하는 거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액상의 위험물을 만약에 설치한다. 그럴 때는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구조로 해야 되는 얘기죠.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을 구성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적당한 경사를 둬서 집유 설비, 기름을 모아주는 설비를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자, 탱크 전용실의 출입구의 턱의 높이를 탱크 전용실 내의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옥내 저장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 전용실 이외의 부분으로 유출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단층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단층 건물 이외의 건물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탱크 전용실, 당연히 탱크 전용실을 별도로 구비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중에 이제 이 경우에 이류 위험물 중에 황화린, 정린, 그 다음에 덩어리 유황, 그리고 이제 삼류 위험물 중에 황린, 육류 위험물 중에 질산의 탱크 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 이게 설치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입구 부근이죠. 주입구 부근에는 위험물의 양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탱크 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 저장 탱크의 이제 펌프 설비가 되겠는데, 펌프 설비, 이 펌프 설비는 별도로 좀 알아둬야 되겠죠. 우선
탱크 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실은 벽이나 기둥, 바닥, 보호는 내화 구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펌프실은 상층이 있다면 상층의 바닥을 내화 구조를 하고 상층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지붕을 불연재료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펌프실에는 창 설치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설치, 그리고 환기 및 배출 설비에는 방화상 유연 댐퍼 등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 전용실에 펌프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현관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에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 자 0.2m라는 수치 기억해 두세요.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옥내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옥내 탱크 저장소는 안전거리 기준도 없고요. 또 보유공지 기준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그 안전거리나 보유공지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떻든 원칙적으로는 옥내 탱크 저장소의 탱크는 단층 건물이 탱크 전용실에 설치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옥내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 요 저장 용량이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용량에 대해서는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라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